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내일이면 우리나라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300일째가 됩니다. 잦아들만 하면 다시 늘어나서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91명, 70일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형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전국 곳곳에서 일상적인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긴장감이 느슨해진 탓도 있어 보이는데요. 정부도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을 고심 중입니다. 특히 이번 주말 10만 명 집회가 예고돼 있어 긴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강원도 인제에선 지난 11일 지인 모임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이틀 새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철원과 춘천 등 강원도에선 어제 하루에만 23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원주에서 연수를 함께 받은 강원 지역 초등학교 교장 1명과 교감 3명이 확진되면서 일대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24곳의 등교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97개 학교가 등교를 중단해 어제 48곳에서 하루 새 2배로 늘었습니다. 충남 서산 공군 비행단에선 8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아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1명으로 엿새째 세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9월 4일 이후 70일 만에 가장 많습니다. 강원과 충남, 전남 등 그동안 비교적 잠잠했던 비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지난달까지 20%대를 유지했던 20, 30대 감염 비율은 이달 들어 30%대로 뛰었습니다. 현재 천안 아산과 강원 원주, 전남 순천과 광양이 1.5단계로 거리 두기를 올렸고 수도권과 강원도도 확산세가 계속되면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경계심이 느슨해진 시점에서 확산세를 잡지 못할 경우 우려했던 겨울철 대규모 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이 와중에 내일 전국 각지에서 민노총이 10만 명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중잣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개천절 당시 보수단체 집회 때는 경찰이 차벽까지 세우며 막았는데 민노총 집회는 왜 허용하느냐는 겁니다. 경찰은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민노총이 내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노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여의도공원과 서울역 등 전국 40여 곳에서 산발적으로 집회를 여는 겁니다. 한 장소당 신고된 인원은 집회 허용 기준인 100명 미만으로 13,000명 정도지만 민노총은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만 명 운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개천절과 한글날 보수단체 집회 때처럼 차벽과 검문소를 설치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100인 이상 집회나 금지구역에 신고된 경우에만 금지 통보를 내렸고 나머지 집회 장소에는 안전 울타리만 설치해 참가 인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됐고 집회 가능 인원도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늘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찰은 거리 두기 완화 이후 보수단체 집회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도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집회의 어떤 자유는 보장이 되지만 그것과 관련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100명 이상이 모일 경우 강제 해산 조치하고 방역 수칙을 어기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이 민노총의 주말 집회를 두고 여야 공방도 뜨겁습니다. 보수단체들의 개천절 집회를 비판했던 여권이 이번에는 비판 대신 자제를 당부하자 국민의힘은 방역에서도 내로남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노총 등 진보단체들이 신고한 주말 집회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걱정은 여전히 큽니다. 국민의 걱정을 존중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집회를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집회로 코로나가 확산되면 주최 측 책임이라고 경고했지만 앞서 보수 진영 단체들의 개천절 집회 자체를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한 것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찰의 명운을 걸고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시는 결연한 의지로 원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진보단체의 집회를 허용한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방역마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때의 코로나와 지금의 코로나19가 과연 다른 것입니까? 보수 성향의 국민과 진보 성향의 국민의 주권은 전혀 다른 것입니까? 또 경찰 차벽을 동원했던 보수 진영 집회와 비교하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야당에서는 개천절 시위는 살인자고 내일 시위는 민주시민이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 발언 때문이죠.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마침 오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면서 야당과 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일 열리는 민노총 등의 광화문 집회를 두고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 주동자를 살인자라고 했던 발언을 다시 상기시키자 언성이 높아집니다. 확산이 되었을 때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강력하게. 그 집회의 주동자들이 방역 당국의 행정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곳에서 정말 그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온다면 그것은 역시 그 비난을 금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수석님, 제가 지난번에 그 과하다고 했던 표현을 다시 하라는 말씀입니까? 과하다고 한 표현을 다시 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네. 그때 당시에 국민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했던 표현을 국민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자꾸 나오는군요. 노 실장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자 결국 국회 운영위원장이 제지했습니다. 비서실장님. 네.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어떡해요?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시는지 아는데 그렇게 발끈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노 실장은 100명 미만의 집회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개최를 보장한다며 진보단체든 보수단체든 동일한 원칙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